오늘은 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은 한 글자 단위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43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448위에 올라있는 한 글자 단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반이 사용된 단어가 한 8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설명이 필요한 양반, 별무반, 반상회, 반상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한자 뜻을 한번 보면 반은 나눌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다가 본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으로부터 나누어서 분리되어진 조각, 집단이라고 하는 뜻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자 반은 글자 양가에 보면 임금왕으로 보이는데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입니다. 그래서 이 구슬옥 두 개로 된 글자를 쌍옥각이라고 하는데요. 구슬옥 두 개 쌍옥각과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칼도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칼도로 이루어진 글자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반자는 옥을 칼로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은 이 글자 그대로 옥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나누다라고 하는 뜻으로부터 나누어진 조각, 집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자, 여기 인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 뜻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는 끌린, 잡아당기다 라고 하는 뜻이고, 신은 펼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신은 잡아당겨서 늘린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을 잡아당겨서 늘리면 조각이라고 하는 뜻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한자 뜻에 근거해서 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이 반은 우리 국어에서 전체를 나누어서 생겨난 작은 집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반의 단어 풀이 뜻은 작은 집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반의 뜻을 한 4경으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아주 근원적인 의미여서 한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를 취해 왔습니다. 첫 번째, 벌려선 자리나 그 차례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사람들의 작은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작은 집단이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년을 학급으로 나눈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이런 이제 반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반은 우리가 작은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를 나누어 생겨난 작은 집단, 이렇게 알아두어도 괜찮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사람들의 작은 집단,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작은 집단이다. 그것이 반이다. 자, 개별 한자로 이 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145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540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별 글자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자가 사용된 뜻을 한번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 자, 양반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 생각이 나고, 양반의 기세가 등등했죠. 양반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놈입니다. 자, 이 상놈은 요즘은 약간 비하적인 개념으로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이 놈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사람. 그리고 상은 보통상, 일상상입니다.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 그 뜻은 보통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 조선시대 상놈은 바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반과 보통 사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양은 둘 양입니다. 자, 원래 한자음은 량인데요. 뜻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자가 단어 첫 소리에 올 때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서 양으로 발음이 된 거죠. 그래서 양반. 양반 뜻은 두 개의 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반인데 어떤 반이냐라고 하면 반은 아까 나누어진 작은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 조정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참가한 벼슬아치들을 두 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문관들이 서고 서쪽에는 무관들이 섰는데, 동쪽에 선 그 줄을 동반이라고 하고 서쪽에 선 그 줄을 서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반은 문관이고 서반은 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동반과 서반이니까 이제 두 개 합치면 이걸 합쳐서 한 말이 이제 양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지배층을 이룬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참가한 사람들의 후손, 집안들도 다 양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양반의 후손이다, 양반의 집안이다, 양반 집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 벼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양반 상놈이 되면서 보통 사람 이하의, 예를 들면 노비라든가 아주 천박한 그런 뜻을 가진 사람으로 단어의 뜻이 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별무반 보겠습니다. 별무반은 별, 특별할 별입니다. 무는 무술, 무예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별무는 특별한 무예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무예의 반, 조직. 자, 이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윤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에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또 그것을 신기군이라고 했고, 말탈 기자입니다. 기마병 할 때 기자입니다. 신은 신비한 기술을 가졌다 해서 신비스럽게 말을 잘 타는 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마부대고요. 그다음 말을 못하지만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서 신보군, 그를 보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말하자면 오늘날 보병이죠, 보병. 그렇지만 제주는 아주 신기했다라고 해서 신자를 붙여서 신보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별무반, 신기군이나 신보군처럼 특별한 무예를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은 이제 반상회, 반상도가 있는데요. 반상회 할 때 반상과 반상도 할 때 반상, 한자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뜻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먼저 반상회라고 하는 단의 뜻을 알아보면 우리가 1반, 2반 할 때 반이니까요. 통반 할 때도 반입니다. 학교나 마을에서 그 반에서 상은 늘 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상, 보통상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같습니다. 항상이라고 할 때. 반에서 늘, 항상 하는 모임이다. 자, 모여서 하는 것은 회의니까요. 이 모임은 한자어로 말하면 회의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도 됩니다.
그러면 반상회는 반에서 늘 하는 모임 또는 반에서 늘 하는 회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반상회입니다. 그런데 밑에 반상도는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위에 회자는 모일회, 회의회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죠. 자, 밑에 반상도는 그림이니까 반과 상을 그린 그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은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양반의 반이다. 상은 바로 상놈, 보통 사람의 상이다. 자, 그러면 반상도는 양반과 보통 사람을 그린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반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김덕신이 그린 반상도입니다. 김덕신의 반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은 양반, 상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두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반상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반이 여기 보니까 나귀네요. 나귀를 끄는 앞에 마부가 있고 뒤에 또 짐을 들고 따라가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래 길을 가다가 이제 보통 사람 내외가 양반을 만납니다. 이름을 만나니까 여기 보통 사람 인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허리가 90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지는 아니하였지만 거의 엎드려 절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김덕신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자, 나타내고자 했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시대 때 양반과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달랐다. 양반은 그대로 말타한 채 그대로 있고 보통 사람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당시 사회의 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반상도입니다. 반상도. 자, 양반과 보통 사람을 그린 그림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반과 그리고 반이 들어간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 4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